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코스닥 20% 이후라고 제목을 적어 놨는데,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4월 중하순이죠. 두 번 정도의 랠리가 있었어요. 1월부터 시작했던 게 2월 중순까지 한번 갔고, 또 3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게 또 4월 중순까지였는데, 이 내용을 보고 분석을 좀 해보고, 한 가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인데 오늘 뭐 시장 이야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우리나라가 연초에 대략 660에서 1월 한 2월 중순까지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660에서 2월 중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뭐 15일 전후가 보통 변곡이 많았으니까 660에서 대략 780까지 한 18% 정도가 올랐습니다. 1차례 보통 한 달 정도, 조금 길면 한 달 반 정도 오르는데 여기에 20%짜리 상승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긴 게 뭐냐 하면 지난 이제 3월부터 3월 대략 15일 정도가 되죠. 3월 15일부터 900선이 형성했던 4월 한 중순까지가 다시 이제 760에서 760에서 910포인트까지 오르는데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대략 1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을 이렇게 빼고 보면 크게 20% 상승의 두 번의 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두 내용이 조금 달라요. 조금 전에 보다시피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둘 다 20% 정도의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인데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20%가 상승이 있던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이게 ADR이라고 그럽니다. ADR. 쉽게 말해서 상승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4월 정시 접어들어서 4일 연속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상당히 지금 시장의 그 스케줄 피로감이 나쁘다는 겁니다. 보통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뭐 20포인트 빠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 한 7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실 급락장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4일 연속 1000개 이상의 하락 종목. 1년에 별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일단 1월 첫 번째 구간이었던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바로 이 구간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660에서 한 780까지 20% 정도 올랐는데 그 당시는 1월 달은 뭐냐면 지수 오르는 것보다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왜 그랬느냐? 이때는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코스닥 시가총액 위에 있는 배터리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오가 움직인 게 아니고 바로 로봇 관련 열풍이었습니다. 로봇. 그리고 배터리는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1월 26일 전후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중간중간 지점은 높였습니다만은 지금 4월장의 중심에 온 거는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런저런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1월 중산순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장이었냐면은 실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 중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견조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왜? 비주류 테마,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가 아닌 사이드 종목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당겨갖고 하락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서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첫 번째 구간이 되죠. 두 번째 구간으로 갔을 경우에 두 번째 구간이 바로 지금 화면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대략 15일 SBB 사태가 있었던 3월 15일 전후부터 4월 15일까지 지수는 대략 760포인트에서 910포인트까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 한 19%, 20% 정도가 오르게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약간 결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반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차 구간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수 영향이 많은 지수 영향이 덜한 사이드 종목이 오르면서 지수보다 오히려 다른 종목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수는 견조했던 거고 반대에 갔던 두 번째 구간 우리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왔던 이 구간에서는 실제적으로 배터리가 초반에 강하면서 2월 초순부터 3월 중순 폭격 논리가 있을 때 배터리 강하면서 지수는 좀 견조했습니다만 오히려 배터리만 강해가지고
로봇이라든 이런 종목 약했었고 AI 관련주 같은 경우도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었어요. 2천억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20% 랠리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배터리에 집중력이 쏠림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만 같은 포모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다른 섹터들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제적으로 최근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는 지수가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빨간 선이 이제 상승 하락 비율을 나타내고 요 코스닥이 지수인데 지수가 빨리 격하면서 이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 90%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요 1구간에 20% 오를 때는 실제적으로 뭐 AI나 로봇이 죽어도 시장은 상당히 견고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의 로스가 낮았었는데 지금 2구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구간에서는 배터리 관련주의 포모 현상에 따른 지수,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워낙 다른 여타 종목보다 컸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수의 조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리 회복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정적으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빨리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게 회복되면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종목이 회복되게 되면 상관은 없긴 없는데 중요한 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혹시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이 회복된다고 해도 여타 종목들의 회복력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장 내일 증시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1구간에서 움직였던 같은 경우는 지수의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내려와도 내려가는 속도가 되고 또 다시 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지금부터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 현상으로 발생했던 압도적 포모 현상에 의한 배터리 증가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빨리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긴 하지만은 빨리 회복된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얘가 빨리 돌아섭니다. 빨리 돌아서지 못하겠군요. 배터리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돌아서 오늘 내용이 조금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상태에서 1구간의 20%와 4월의 코스닥 조정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만은 복원력 측면에서는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빨리 뭐 880에 갈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타 종목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하락 종목 수의 개선 비율 자체가 회복되는 좀 더딜 수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제 실전 투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으로 조금 바꿔보면 쉽게 말해서 배터리 관련주가 아닌 상태에서 지수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바이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등 구간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딜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정리하다 보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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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 내일 증시의 마감 포인트를 놓고 보면 일단은 배터리의 불안정성이 안정되는 것이 코스닥 지수만큼인가 하락 종목수의 비중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바로 밑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